인생을 바꿀 무렵, 명언 필 무렵. 오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배움이 있을 겁니다. 공자의 지혜를 전합니다. 하나 자식의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해결해 주지 마라. 자녀 양육의 마지막 목표는 독립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끊임없이 개입하는 부모는 나중에 버림받기 십상이다. 자식은 직접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이렇게 직접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부모는 자녀를 무기 없는 삶의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방치하고 자식의 어려움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녀가 스스로 직접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치와 도움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둘 자식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돈에 집착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자식에게 진정 기쁨을 주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아는가? 돈이야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아니다. 자녀 앞에서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부모는 자식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자식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자녀는 훗날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부모는 돈 문제에 있어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앞에서 돈을 놓고 싸우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셋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 마라.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여겨야 한다. 양육의 목적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너의 미래를 위해 그러는 거다. 널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다. 라는 말들로 자녀를 얽매려 한다. 부모가 자녀를 얽매려 통제하려는 집안 중에서 자식이 승승장구하며 대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모의 일과 자식의 일은 독립되어 존재해야만 한다. 부모의 일을 자식에게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아라. 내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마라.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준 선물이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데 써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준다. 인생을 낭비하거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녀는 책임감 있고 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한다. 다시 말해, 방탕하게 낭비를 일삼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는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버림받게 되어 있다. 자식들은 책임감 있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한다.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을 반복하는 부모에게 등을 돌린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를 깨우쳐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히 지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지상정일 것이다. 내 자식이 내 연인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사랑이란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내가 나의 아픔을 다스려 사랑하는 사람을 참고 지켜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을 통해 더욱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생을 시켜야 하고 내 제자를 사랑한다면 엄격한 채찍질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내 연인을 사랑한다면 격렬한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충은 군주나 국가를 향한 일방적 희생을 의미하지 않고 고든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컫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데 어찌 충고와 깨우침을 아끼겠는가. 사랑이란 긍정과 부정의 총합이다. 사랑이란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완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완성은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이겨냄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무조건적인 긍정이 될 수는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과 그렇지 않은 비판은 확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사랑이란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 정조 때의 덕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엄격하면 사나운 자식은 멀어지게 되고 너무 사랑하면 영리한 자식은 방자하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법은 엄격함과 사랑함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만큼 사랑이 넘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하니 다른 종류의 사랑에는 말할 것도 없다.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성실히 살아간다. 이것은 무척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즐거운 일이다. 이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이들이 따른다. 주위의 사랑을 받기에 외톨이가 되는 법이 없으며 동료들과 항상 더불어 살아간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격하다. 너그럽고 대범한 자세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너그러움을 자신에게까지 적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를 용서하고 매사를 변명으로 얼버무린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대범한 마음으로 다가설지라도 자신에게만큼은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가르침에 있어서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모든 가르침에는 나름의 가치와 정의가 담겨 있다. 다만 상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난해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폭넓은 가르침을 전하되 배우는 쪽의 수준에 맞추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너무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최소한의 예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서로 침묵을 도모하고 친근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단 아무리 가깝고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함일지라도 최소한의 예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의 예의가 사라지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어떠한 일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 자신을 가장 엄중히 경계한다. 자신의 잘못은 엄격히 따지고 깊이 반성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따질 때에는 사정을 잘 헤아려 보고 동정할 부분이 있다면 관대하게 감싸준다. 이렇게 행동하면 억울함이나 원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고 사람들 또한 그러한 미덕을 본받는다.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판단력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극복해야 할 난국에는 목숨을 걸고 맞설 각오를 하는 것,
오래전에 나눈 약속일지라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다면 마음의 성장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정직한 사람만이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으며 세상 속에 받아들여지고 행복에 가까워진다. 혹여나 정직하지 못한 이가 세상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자신만이 고칠 수 있는 병. 기분에 따라 말이 쉽게 변하는 사람은 마음이 견실하지 않은 병에 걸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병은 아무리 영험한 기도로도 아무리 뛰어난 명예의 치료로도 고칠 수 없다. 결국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얻고 버림받을 뿐이다. 이 마음의 병은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자각하여 고칠 때 비로소 완쾌될 수 있다. 나는 타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에 가득 차 끙끙 앓아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의 가치와 재능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인생을 바꿀 무렵, 명언 필 무렵. 오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배움이 있을 겁니다. 공자의 지혜를 전합니다. 하나, 자식의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해결해주지 마라. 자녀 양육의 마지막 목표는 독립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끊임없이 개입하는 부모는 나중에 버림받기 십상이다. 자식은 직접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이렇게 직접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부모는 자녀를 무기 없는 삶의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방치하고 자식의 어려움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녀가 스스로 직접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치와 도움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둘 자식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돈에 집착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자식에게 진정 기쁨을 주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아는가? 돈이야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아니다. 자녀 앞에서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부모는 자식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자식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자녀는 훗날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부모는 돈 문제에 있어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앞에서 돈을 놓고 싸우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셋,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 마라.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여겨야 한다. 양육의 목적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너의 미래를 위해 그러는 거다. 널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다. 라는 말들로 자녀를 옳마매려 한다. 부모가 자녀를 옳마매려 통제하려는 집안 중에서 자식이 승승장구하며 대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모의 일과 자식의 일은 독립되어 존재해야만 한다. 부모의 일을 자식에게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아라. 내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마라.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준 선물이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데 써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준다. 인생을 낭비하거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녀는 책임감 있고 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한다. 다시 말해, 방탕하게 낭비를 일삼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는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버림받게 되어 있다. 자식들은 책임감 있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한다.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을 반복하는 부모에게 등을 돌린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를 깨우쳐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히 지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지상정일 것이다. 내 자식이 내 연인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사랑이란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내가 나의 아픔을 다스려 사랑하는 사람을 참고 지켜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을 통해 더욱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생을 시켜야 하고 내 제자를 사랑한다면 엄격한 채찍질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내 연인을 사랑한다면 격렬한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춤은 군주나 국가를 향한 일방적 희생을 의미하지 않고 고든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컫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데 어찌 충고와 깨우침을 아끼겠는가? 사랑이란 긍정과 부정의 총합이다. 사랑이란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완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완성은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이겨냄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무조건적인 긍정이 될 수는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과 그렇지 않은 비판은 확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사랑이란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 정조 때의 덕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엄격하면 사나운 자식은 멀어지게 되고 너무 사랑하면 영리한 자식은 방자하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법은 엄격함과 사랑함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만큼 사랑이 넘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하니 다른 종류의 사랑에는 말할 것도 없다.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성실히 살아간다. 이것은 무척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즐거운 일이다. 이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이들이 따른다. 주위의 사랑을 받기에 외톨이가 되는 법이 없으며 동료들과 항상 더불어 살아간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격하다. 너그럽고 대범한 자세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너그러움을 자신에게까지 적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를 용서하고 매사를 변명으로 얼버무린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대범한 마음으로 다가설지라도 자신에게만큼은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가르침에 있어서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모든 가르침에는 나름의 가치와 정의가 담겨 있다. 다만 상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난해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폭넓은 가르침을 전하되 배우는 쪽의 수준에 맞추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너무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최소한의 예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서로 침묵을 도모하고 친근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단 아무리 가깝고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함일지라도 최소한의 예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의 예의가 사라지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어떠한 일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 자신을 가장 엄중히 경계한다. 자신의 잘못은 엄격히 따지고 깊이 반성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따질 때에는 사정을 잘 헤아려 보고 동정할 부분이 있다면 관대하게 감싸준다. 이렇게 행동하면 억울함이나 원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고 사람들 또한 그러한 미덕을 본받는다.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판단력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극복해야 할 난국에는 목숨을 걸고 맞설 각오를 하는 것. 오래전에 나눈 약속일지라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다면 마음의 성장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정직한 사람만이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으며 세상 속에 받아들여지고 행복에 가까워진다. 혹여나 정직하지 못한 이가 세상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자신만이 고칠 수 있는 병. 기분에 따라 말이 쉽게 변하는 사람은 마음이 견실하지 않은 병에 걸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병은 아무리 영험한 기도로도 아무리 뛰어난 명예의 치료로도 고칠 수 없다. 결국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얻고 버림받을 뿐이다. 이 마음의 병은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자각하여 고칠 때 비로소 완쾌될 수 있다. 나는 타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에 가득 차 끙끙 앓아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의 가치와 재능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